판매비와 관리비는 판매 활동과 관리 활동에 사용된 비용들이에요. 그래서 개정 과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개정 과목들을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업원들에게 주는 급여, 판매부서라든가 또는 관리부서에 있는 직원들 급여를 우리가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합니다. 또 급여뿐만이 아니라 주는 여러 가지 수당들이 있으면 그 수당도 급여와 마찬가지로 판매비와 관리비로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퇴직급여. 퇴직급여는 이제 종업원이 퇴직을 할 경우에 발생을 하는데, 우리가 사전에 결산할 때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하잖아요. 그 설정할 때 퇴직급여 차변에 비용 처리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퇴직급여도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네, 복리후생비. 종업원의 복리와 후생을 위한 비용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야근 식대라든가 아니면 뭐 중식 때 이렇게 군의 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거, 이런 거 다 복리후생비입니다. 또 경조비 지급하는 것들, 그 다음에 체육대회 비용이라든가 야유회 비용, 또한 종업원을 위해 회사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라든가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이런 것 등이 복리후생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4대 보험료 중에서 하나 빠진 게 여기 그 국민연금이 빠져 있잖아요. 국민연금도 회사가 부담을 해주는데 50%를. 그래서 국민연금은 되게 많은 회사들은 복리후생비 성격으로 안 보고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는 회사가 많다. 그런 거 함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비교통비라는 판매관리비 있습니다. 예, 종업원의 업무와 관련한 교통비죠. 또 출장 가면은 교통비 외에도 숙박비라든가 식대 같은 것도, 출장 가서 먹는 식대는 여비교통비예요. 숙박비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접대비도 판매관리비입니다. 접대비. 그래서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를 접대한 성격의 비용으로서 거래처하고 같이 식사를 했다든가 또는 거래처에 어떤 경조사비를 주었다든가 거래처에 선물을 보냈다든가 이런 것이 전부 접대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판매관리비 통신비죠. 통신비. 업무와 관련해서 발생한 전화요금, 핸드폰 요금, 팩시밀리 요금, 인터넷 요금 등이 통신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하나 더 넣자면 우편 요금도 통신비죠. 뭐 등기 같은 거 보내는 거, 서류, 통신비. 그 다음에 수도광열비입니다. 자, 수도하면은 여러분 수도요금, 상하수도요금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요 광자는 원래 전기를 의미하는 건데 이 광자가 여기로 따로 빠졌어요. 전력비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광자는 옛날에는 수도광열비 하면은 전기요금까지를 포함시켜 가지고 개정 과목을 하나로 썼었는데, 예, 지금은 이제 판매관리비에서 전력비를 따로 분리를 했기 때문에 수도광열비에서 광은 이제 의미 없고 열비는 들어갑니다. 열이라는 건 날로 피우는 거죠. 그래서 뭐 가스난로라든가 이런 건 가스 같은 비용도, 도시가스 이런 비용도 수도광열비에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수도요금, 가스, 난방요금들 수도광열비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요금은 전력비, 판매관리비의 전력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금과 공과금, 참 종류가 많아요. 세금과 공과금은 경우의 수가 참 많은데 쭉 보면은 업무와 관련한 세금입니다. 예를 들면 재산세, 자동차세, 이런 세금들, 뭐 등록세 같은 것도 있고 세금들이 있습니다. 공과금도 여러 가지 공과금들이 있죠. 협회비, 조합비 이런 것들 공과금이 되겠습니다. 또 대한상공회의소 회비 이런 것도 세금과 공과금이 되고요.
조합회비, 협회비 모두 세금과 공과금입니다. 여기 지금 국민연금은 여기 빠져 있지만 국민연금 회사 부담분도 세금과 공과금으로 일단 적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9번째 감가상각비. 네, 우리 감가상각비 유형자산 공부할 때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감가상각을 하게 되죠. 결산 때. 그래서 업무와 관련된 유형자산인 건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비품 등의 감가상각액을 말한다. 그 다음에 임차료라고 하는 판매관리비, 업무와 관련해서 발생한 토지나 건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등을 빌리는 비용. 예. 그래서 렌트카 회사에서 쓰는 경우 임차비가 나가죠. 그 임차료 개정 과목으로 처리합니다. 기계도 이제 기계도 빌려서 쓴다면 그 임차료를 주고 쓴다면 임차료 비용 처리하면 되고요. 예. 토지나 건물 뭐 창고 같은 거 빌려 쓰는 경우 많이 있죠. 그래서 임차료로 정리하면 된다. 그 다음에 판매관리비 중에 수선비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 저런 뭐 기계 같은 거 고장이 나면 고치잖아요. 비품이나 기계장치 같은 거 고치는 거, 그 수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건물도 뭐 수리하는 게 들어가죠. 예. 건물 수리한다 그러면 뭐 주기적으로 한 5년에 한 번씩 외벽을 페인트 칠을 새로 한다. 그러면 그런 게 수선비, 건물에 대한 수선비로 처리하시면 돼요. 근데 차량 운반구 같은 경우는 수선비라고 안 해요. 여기 나옵니다. 차량을 고치는 것은 개정 과목을 따로 만들어서 차량 유지비라는 개정 과목을 따로 씁니다. 그 다음에 보험료, 예, 판매관리비죠. 보험료. 업무와 관련된 유형자산과 재고자산 등에 대한 보험을 말합니다. 화재보험 같은 거. 유형자산이면 건물 같은 데 화재보험 들어놓죠. 화재보험. 예. 우리 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학원 공제조합에 그 화재보험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도 거기 들어있는데, 예, 화재보험. 뭐 보험료 하면은 회사 같은 경우는 자동차, 업무용 자동차 같은 경우 승용차, 그 승용차 같은 뭐 화물차나 이런 거 자동차 보험도 다 보험료입니다. 자, 차량 유지비 아까 말씀드렸죠. 승용차나 화물차의 유지나 수선에 관한 비용들, 또 고치는 거 아니고 그래도 거기 기름 넣는 거 유류 때도 차량 유지비, 엔진 네, 주차비도 차량 유지비. 통행료도 차량 유지비. 그래서 차량의 수선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차하고 그 다음에 도로 같은 거 통행하다 보면 통행료 나간다든가 또 기름 떨어지면 기름 넣어야 되고 이런 게 다 차량 유지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반비라는 판매관리비가 있는데 여기 운반비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상품을 매출하고 지출한 운송비만 운반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운반비가 다 운반비가 아니라 상품을 매출하고 지출한 운반비. 판매할 때 운반비입니다. 그럼 매입할 때 운반비는 없어요. 예, 매입할 때 만약에 우리 회사가 상품을 매입하는데 우리 회사가 부담하고 그 화물차비를 줬어요. 그러면은 그 매입 원가에 포함시켜야 돼요. 매입 원가에. 아시겠죠? 그래서 매입 시 운반비는 매입 원가에 포함한다. 그런데 매출 시 운반비는 판매 관리비, 운반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한다. 예.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운반비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도서 인쇄비. 도서하면 책이잖아요. 또 인쇄. 인쇄가 뭔지 아시죠? 그래서
도서를 구입했다, 신문이나 잡지 구독하는 것도 도서로 봐요. 그 다음에 뭐 명함을 인쇄했다, 뭐 사무용품, 뭐 양식을 인쇄했다, 이런 거 다 도서 인쇄비라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개정 과목이 많죠. 판매관리비. 16번째 소모품비. 그래서 여기 판매나 관리 활동에 들어가는 소모품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관리부서에서 복사용지, 문구류 이런 거 많이 쓰죠. 예. 또 소모용 공구나 이런 게 뭐예요? 청소용품 같은 거. 뭐 걸레라든가 무슨 뭐 이렇게 방향제를 뿌린다든가 이런 거 다 소모품비. 예. 그래서 소모성 물품비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소모성 물품비로 쓰이는 거 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모품비. 그 다음에 수수료 비용. 우리 영업의 수익에 수수료 수익이라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여기서는 반대로 그 수수료 수익은 우리가 받는 것이고 이거는 우리가 지급하는 건데, 이 수수료 비용도 영업의 비용도 있지만 판매관리비 비용도 있어요. 이 수수료 비용에 판매관리비로 포함되는 수수료 비용이라는 것은 업무하고 관련된 것을 말합니다. 업무하고 관련된 거. 예를 들면 은행의 송금 수수료라든가 어음의 추심료라든가 아니면 청소나 경비, 용역비 이런 것들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면 돼요. 그 다음에 광고 선전비, 판매관리비 중에 광고 선전비 있습니다. 예, 우리가 신문이나 방송에 광고하는 것도 있고 현수막을 거는 것도 광고 선전비고, 예, 광고 선전비가 있고요. 판매관리비 중에. 그 다음에 대손상각비. 대손상각비. 상품 매출과 관련해 가지고 발생한 매출채권. 예, 상품 매출하고 관련된 매출채권이 외상매출금 받으러움이 있잖아요. 예, 이거에 대해서 회수가 불능되었을 때 또는 결산 때 대손에 대비해 가지고 대손 충당금을 우리가 설정하잖아요. 그때 대손 충당금 설정할 때 대변은 대손 충당금이고 차변에 오는 게 대손 상각비였죠. 예, 판매관리비로 처리합니다. 자, 이 19개가 다는 아니지만, 예, 뭐 여기서 아마 누락된 것도 좀 있을 거예요. 일단은 판매관리비 19가지 여기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제 중심으로는 안 되어 있는데, 예제는 나중에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저기 그 실무에서 나와요. 실무에서, 예, 우리 그 이거 분계할 때, 예, 예제가 나오니까요. 그때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업의 비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비용 중에 영업의 비용. 영업의 비용은 앞에서 수익에서 영업의 수익하고 서로 상대되는 개념 과목들이 너무 많아요. 그 반대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갑니다. 자, 영업의 비용 1번에 이자 비용은 영업의 수익의 이자 수익과 반대라고 보십니다. 우리가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그 빌린 거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거, 이게 이자 비용입니다. 영업의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외환 차손, 앞 시간에서 얘기했죠. 외환 차익의 반대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외화 자산의 회수나 또는 외화 부채의 상환 시 환율 때문에 발생한 손실입니다. 외환 차손. 그 다음에 기부금이라는 영업의 비용이 있어요. 이 기부금과 접대비가 뭐 사실은 혼동될 것도 없는데, 순간 잘못하면 잠깐 이게 착각을 좀 일으키는 것 같아요. 기부금은 영업 외 비용입니다. 접대비는 판매 관리비입니다. 자, 접대는 왜 하느냐? 판매 활동 잘 해보려고 거래처를 잘 접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접대비는 판매 관리비인 것이고, 기부금은 뭐냐?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금전이나 물건을 기증하면 그게 기부금입니다. 네, 그래서 이 기부금의 성격이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영업의 비용이에요. 판매 활동과 관련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자, 외화 환산 손실 결산 시에 발생하죠. 아까 영업의 수익에서 외화 환산 이익의 반대의 경우입니다. 환율이 반대가 되면 외화 환산 손실이 돼요. 그 다음에 매출채권 처분 손실. 이거는 우리가 그 매출채권을 처분한다는 게 뭐냐면 어음을 은행에 가서 할인하는 경우죠. 만기까지 가지고 있질 못하고 그 전에 현금이 우선 급하니까 만기가 되기 전에 받을 어음을 만기 되기 전에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바꾸는 걸 할인이라고 하죠. 그 할인료를 매출채권 처분 손실. 이 개념 과목이 좀 번뜩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어요. 매출채권 처분 손실 할인료입니다. 할인료. 그 다음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우리 이게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이 영업의 수익에서 나왔었죠. 평가 손실. 가격이 결산 시에 단기 매매증권의 공정가치가 하락을 하면 평가 손실이 발생하죠. 그 다음에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 영업의 비용에 해당되죠. 처분 손실은 영업의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도 영업의 비용이고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도 영업의 비용이고 처분 손실은 다 영업의 비용입니다. 또 재해 손실 영업의 비용입니다. 재해 손실. 우리가 이제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재해가 뭐가 있을까요?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재해가 천재지변이니까 뭐 홍수가 났다든가 또는 굉장히 눈이 많이 와가지고 건물이 무너졌다든가 이런 게 천재지변이죠. 폭설이나 홍수 아니면 뭐 예측치 못하는 뭐 도둑을 맞은 것도 재해손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서 발생한 손실, 재해손실, 영업의 비용이 해당이 된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영업의 비용이죠. 그래서 장부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처분하면 영업의 수익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되는 것이고 낮은 금액으로 처분했을 때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 영업의 비용에 해당이 된다. 투자자산 처분 손실, 영업의 수익에 있는 투자자산 처분 이익에 반대되는 거. 그 다음에 잡손실, 잡이익의 반대. 영업의 수익인 잡이익의 반대가 영업의 비용에서 잡손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업의 비용은요, 뭐 싱겁죠. 영업의 수익하고 이 상대 계정이기 때문에 뭐 길게 설명드릴 게 없어요. 그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그래서 영업의 비용의 계정 과목들을 여러분이 눈여겨서 봐가지고 잘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인세 비용인데요. 이 법인세 비용을 영업의 비용이라고, 영업의 비용에 이게 포함된 것처럼 보시면 큰 오해입니다. 법인세 비용은 판매관리비도 아니고 영업의 비용도 아니에요. 그야말로 별도의 독립된 비용입니다. 아래 보기 중 판매관리비의 합계를 구하시오 했는데 거기 공유생비도 있고 법인세 비용도 있어요. 가면서 법인세 이거 판매관리비 아닌가? 이거 세금입니다. 판매관리비 비용이 아니라 법인세 비용이라는 독립된 계정 그룹이 따로 있고 혼자 그냥 법인세 비용 계정 과목 그룹이면서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 법인세 비용은 회계기간에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기중에 법인세 중간 애납액과 이자 수익 등의 원천징수 금액을 차변에 선납세금으로 회계 처리를 하게 되는데 기말에는 그 선납세금을 전부 법인세 비용으로 대체하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중간애납이라는 말은
자, 3월 달에 법인세를 확정 납부하죠. 1년치를 3월에. 그러니까 이제 다음 달입니다. 그러면 이제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하면 딱 6개월 지나죠. 9월. 예. 그러면 6개월 지난 9월 달에 고지서를 보내요. 중간에 납하라고 법인세. 중간에 한번 내시라. 예, 왜냐면 내년 3월에 또 1년치 한꺼번에 법인세 내려면은 충격이 크니까 이걸 분산시킨다는 거죠. 분산. 그래서 중간에 납을 9월달에 고지서 나와가지고 10월달까지 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중간에 납할 때 어떻게 회계 처리하느냐? 회사는 현금으로 납부했다고 볼까요? 그러면 차변에 여기서 말하는 선납세금 자산 처리예요. 선납세금 자산이에요. 당좌 자산인데 우리 당좌 자산에서 선납세금을 설명하지는 않았어요. 나오진 않았었죠. 자, 중간에 납, 차변의 선납세금이고 대변은 현금으로 냈으면 대변의 현금. 이렇게 회계 처리를 이게 중간에 납할 때 회계 처리 방식이에요. 선납세금 얼마, 뭐 XX, 현금 얼마 이렇게 합니다. 그랬다가 여기 지금 나오죠. 차변의 선납세금으로 회계 처리하는데 기말에 결산 시에는 법인세 비용으로 이걸 대체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대체한다는 얘기냐? 기말이면은 이제 12월 31일이죠. 12월 31일에는 법인세 비용으로 이걸 대체한다 이거예요. 차변의 법인세 비용 선납세금 여기 잡은 것만큼. 그러면 이 선납세금은 어디로 가요? 대변. 예. 그래서 선납세금이 결산 때는 없어져요. 선납세금이 대변에 갑니다. 그래서 선납세금은 결산 때 없어집니다. 법인세 비용으로 이렇게 대체가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간에 납한 것만 법인세가 아니죠. 결산을 하면은 법인세 차감점 순위에서 그걸 가지고 법인세를 추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법인세 1년치 법인세가 결산이 끝나면 확정이 되는데, 물론 최종 확정은 세무조정이라는 걸 거쳐서 확정을 하지만 일단 회계에서는 확정이 돼요. 그러면 요 선납세금 냈던 거 그걸 뺀 나머지는 법인세 비용으로 처리하면서 대변에는 미지급세금이라는 것으로 또 회계 처리를 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실무할 때 함께 여러분이 경험하실 거예요. 우선 일단 이 선납세금이라는 것이 언제 발생하는가? 중간 애납 때 발생을 했다가 결산 때 없어진다 하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게 다 법인세 비용으로 나중에 대체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자 수익의 원천징수 금액이라고 그랬죠. 이것도 선납세금으로 처리해요. 자, 이자 수익은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놓으면 이자가 발생하죠. 만기 때. 그러면 은행에서는 원천징수를 한단 말이에요. 예, 만약에 이자가 100만 원인데 세금 10만 원을 떼고 90만 원만 받았다. 예, 그렇다면 10만 원을 뭘로 처리한다? 선납세금. 이렇게 처리한다 이겁니다. 그 이자 뗀 거를 그랬다가 결산 때 이 중간에 인합한 것처럼 결산 때 이걸 법인세 비용으로 대체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습 문제가 나올 거예요. 실습 문제가 이제 뒤에서 이제 실습 문제 하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TAT 2급까지 하게 되니까 이런 실습 문제가 이제 FAT 1급에서는 안 나올 수 있지만 TAT 2급에서 나오니까요. 그때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익과 비용에 관련된 개정 과목 다 정리했네요. 금방 끝나죠? 이 수익과 비용이. 자, 그러면 또 우리가 374페이지에 가서 수익과 비용 관련된 이론 문제는 어떤 형식으로 나오는가 한번
유형별 연습 문제를 풀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374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374페이지 수익과 비용. 자, 1번 문제부터 볼까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당기의 순매출액을 구하면 얼마냐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총 매출액이 여기 있고 매출 환입은 이건 빼줘야 되겠네요. 그죠? 반품 들어왔으니까 이건 빼주고, 매출 애누리 이것도 빼줘야 되겠네요. 매출한 거에서 매출 애누리가 하자가 있어서 우리가 깎아준 거니까. 그 다음에 매출 할인, 돈을 빨리 받으면서 할인해 주는 거 있죠? 그게 매출 할인이죠. 이 세 가지만 빼야 됩니다. 순매출액 구하라 그러면 요 세 가지만. 그러면 이제 17만 원을 빼면 되죠. 100만 원에서. 그러면 83만 원이 답이 되겠네요. 2번이죠. 다음 2번.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당기의 매출 원가를 구하면 얼마냐. 자, 매출 원가 문제가 나오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걸 권장한다는 거죠. 물론 이거 안 그리고도 매출 원가라는 건 기초상품 재고액 더하기 단기상품 매입액 빼기 기말상품 재고액이다. 그렇게 계산기 두들겨도 돼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림으로 하는 게 더 쉽지 않을까. 네. 이걸 여러분이 상품 계정이라고 생각하시고, 기초 여기 18만 원 기초 매입 어디 있습니까? 50만 원. 근데 총 매입액이네. 좋아요. 매입 환출 이거 빼주면 되지. 마이너스 2만 원. 기말 상품 재고액 이 자리죠. 10만 원. 매입 할인 이것도 빼줘야 되겠네. 5천 원. 빼기 5천 원. 매입 애누리 이것도 빼주네. 만 원. 이거 한꺼번에 쓸 것. 네. 자, 아무튼 뭐 한꺼번에 써도 되고. 그래서 차변을 몽땅 더해 봅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다 더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68만 원에서 빼는 게 3만 5천 원. 네. 68만 원에서 빼기 3만 5천 원 하니까 64만 5천 원. 차변의 합계 밑에 쓰기 나쁘니까 여기다 써볼게요. 64만 5천 원. 자, 대변의 합계도 이 64만 5천 원과 똑같이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매출 원가인데 10만 원 빼고 54만 5천 원이 되면 64만 5천 원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54만 5천 원이 답이 된다. 이렇게 칸 채우기 식으로 하면은 더 쉽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3번 다음 자료에 의해 매출 원가와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면 얼마냐. 또 매출 원가네. 매출 총이익은 매출 원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거예요. 자, 매출액은 여기 알려줬고, 그러면 매출 원가는 또 아까처럼 넣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 기초 상품 여기 7만 원, 매입액 여기 32만 5천 원, 기말 여기 10만 원. 네. 그러면 이게 39만 5천 원이 되도록, 39만 5천 원이 되려면 매출 원가는 29만 5천 원이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이게 매출 원가예요. 그럼 매출 원가는 29만 5천 원. 예, 여기 답이 있고, 매출 총이익은 이 매출액 50만 원이 매출액이니까, 이 매출액이 50만 원이니까 여기서 29만 5천 원을 뺀 거죠.
20만 5천 원이 되겠네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답이 3번이다. 다음에 4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냐. 네. 매출 원가 구하라고 그러면 이 T계정 이렇게 그리셔요. 자, 기초상품 재고액 여기 4만원 여기다 한번 적어보고, 이번에는 복잡하니까 여기 총 매입액에서 순 매입액을 아예 계산을 하죠. 이거 빼고 매입의 누리, 그 다음에 매출은 상관이 없고, 네, 그러면 20만원에서 만원 뺀 것이 이게 순 매입액이에요. 19만원. 그러면 차변합계가 23만원입니다. 기말 상품 재고액 여기 있네요. 여기 5만원. 그럼 23만원이 되려면 여기 들어가는 매출원가가 얼마가 되느냐 이거예요. 18만원이면 23만원 나오죠. 18만원. 그래서 매출원가는 18만원. 3번에 답이 있네요. 18만원이다. 이렇게 구해내시면 됩니다. 다음에 5번은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상품 매출과 상품 매입에 관한 자료이다. 매출 총이익이 얼마냐.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야 돼요. 근데 이거는 자, 기초는 없고 상품 매입 수량 150개, 개당 100원에 샀어요. 운반비가 3,000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거 더해야 돼요. 매출원가에. 운반비는 아니요, 저 매입 원가에. 상품 매출 수량이 100개, 단가 200원씩. 그럼 매출액이 여기 나왔네. 이게 매출액이잖아요. 이게 매출액. 동그라미 4개. 2만원이 매출액이에요. 그럼 이제 매출 원가만 구하면 되죠. 이 100개의 원가를 매출 원가라 한단 말이죠. 그래야 매출 총이익을 구하니까. 근데 사기는 150개 샀어요. 그럼 150개를 단가를 구해봅시다. 100원이 아니라 여기 운반비 때문에 100원보다 좀 올라가겠네. 그래서 어떻게 구하냐면 100원씩 150개면 15,000원에다가 더하기 여기 3,000원 운반비를 더합니다. 그러면 18,000원이죠. 이 18,000원을 150개로 나눠보세요. 그러면 단가가 나와요. 18,000원. 얼마 나올까요? 120원 나오죠? 계산기 두들겨 봤어요? 120원. 그래서 이 2만원의 원가는 120원 곱하기 100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120원. 이게 120원짜리야. 그래서 12,000원이 원가예요. 12,000원. 이걸 빼라 이겁니다. 그게 매출 총이익인 거죠. 8,000원. 8,000원이 매출 총이익이다. 여러분 손익계산서의 그 양식을 완벽히 외우셔야 돼요. 매출 총이익은 어떻게 구하는 것이다.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는 거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고 여러분이 매출액을 2만원이라는 걸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럼 매출원가는 뭐냐? 이거 100개의 원가다. 이거 100개. 100개의 원가는 매입한 가격을 얼마에 매입했는지를 따져서 거기다 100개를 곱하면 되죠. 얼마에 구했나 봤더니 120원에 산 거예요. 120원. 그래서 120원에다가 100개 곱하니까 12,000원. 그게 매출 원가가 되어서 이게 매출 총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중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이 아닌 거 1번이네. 우리 이거 무형자산에서 개발비 배웠잖아요. 개발비는 무형자산이었습니다.
나머지 다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세금과 공과금, 경상연구비, 접대비. 다음 7번. 당기의 지출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판매비와 관리비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판매비와 관리비만 더하면 돼요. 이거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거요. 매입시 운반비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니에요. 이건 상품에다 더해야 돼요. 아까 여기서 우리 매입 운반비 비용 처리 안 하고 상품에다 더했잖아요. 매입 운반비. 이거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닙니다. 거래처 직원과 함께 식사한 식사대금은 접대비네요. 이거는 더해야 되고. 상품 화재보험료, 보험료라는 얘기죠. 상품 판매비와 관리비죠. 은행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영업 외입니다. 영업하고 관계없어요. 그래서 영업 외비용이다. 빼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 17만 원 답이 1번이 되겠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영업이익을 구하면 얼마요? 영업이익이 뭐예요? 자, 매출액에서 첫째, 매출원가 빼주고 그리고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그게 영업이익입니다. 매출원가만 빼면은 매출 총이익이요. 매출 총이익에서 다시 판매비와 관리비를 뺀 것이 영업이익이다. 그래서 손익계산서 구조를 여러분이 다 외웠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빼면 되겠네요. 이자 비용은 영업의 비용이니까 이건 영업이익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1000만 원에서 600을 빼면 400만 원이 영업이익이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음 9번. 상품 매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한공의 자료가 다음과 같은 경우 영업이익은 얼마인가? 자, 영업이익을 또 구하라고 그랬죠? 자,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고 매출원가 요거. 그 다음에 대손상각비는 판매관리비예요. 이자 비용은 아까 말씀드린 영업의 비용. 이거는 영업이익을 구하는 데는 안 쓰죠. 그래서 10만 원에서 7만 원을 뺀 게 답이니까 3만 원이 영업이익이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만 빼는 겁니다. 다음에 10번을 가보면요.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2019년도 수익 비용과 관련된 자료이다. 문제가 여기 있죠. 2019년 영업손익을 계산하면 얼마냐. 이게 영업손익이 영업이익 구하라는 거예요. 자, 매출액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자, 여기에서 빼야 될 것만 한번 체크해 볼까요? 매출원가 요거 빼야 됩니다. 급여 이거 빼야 됩니다. 복류생비 빼야 됩니다. 광고 선전비 빼야 됩니다. 네, 요것만 빼면 돼요. 매입액은 이건 자산이죠. 자산. 비용이 아니에요. 자산. 매입액이라는 건 자산이에요. 그래서 매출원가 빼고 판매관리비를 빼야 되니까 해당되는 거 그것만 빼보세요. 한번 얼마 나오는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얼마 나와요? 이익 나오죠? 50만 원만큼 이익. 그래서 영업이익 50만 원이다. 이렇게 계산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11번. 다음 중 영업의 비용으로 분류되는 것이 아닌 것은? 영업의 비용 이거네. 이거 감가상각비죠? 이거 판매관리비잖아요. 네.
나머지는 다 영업의 비용입니다. 다음에 12번요. 다음 중 영업의 비용에 해당하는 거. 4번이네. 이자 비용이죠. 이거는 자본. 이건 매출원가라는 비용이고,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 자본. 이 두 개는 자본이에요. 다음 13번.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한공의 경영성과에 대한 대화이다. 가에 해당하는 개정 과목으로 알맞은 것은? 여기 자, 전기 대비 영업이익은 감소했는데 당기순이익이 증가한 원인은 무엇인가요? 자, 영업이익이라는 것은 매출원가하고 판매관리비까지를 뺀 게 영업이익이에요. 그런데 당기순이익은 증가했다. 그럼 그 밑에서 나오는 게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이에요. 영업의 수익이 많이 늘었거나 영업의 비용이 많이 줄었거나.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증가한 원인은 무엇이 감소했기 때문에, 감소라는 표현을 썼으면 영업의 비용이죠. 영업의 비용이 많이 감소했으면 당기순이익은 커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증가하였기 때문에 하면은 영업의 수익을 찾아야 되고, 감소라고 했으니까 영업의 비용을 찾으면 돼요. 여기서 이자 비용, 영업의 비용이 해당이 되죠. 이자 비용이 영업의 비용이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14번. 다음의 내용에서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이랬습니다. 의류 도소매점에서 의류를 판매하여 얻은 판매대금. 그러면 매출액이죠. 매출액. 근데 매출액 대신에 영업수익이라고 하기도 해요. 영업수익. 영업수익. 매출액은 영업수익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의류 도소매점 매장에서 사용하던 컴퓨터를 매각하여 얻은 일, 유형자산 처분이 영업의 수익이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다음 15번은요.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업무일지 일부이다. 가와 나를 회계 처리할 때 개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이랬는데요. 이건 쉬운 것 같은데요. 고아원 장학금을 지급했다. 기부금. 직원 단합대회비를 썼다. 복리후생비. 그랬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돼야 되겠네요. 2번이. 그 다음에 16번 볼까요? 당기 순이익이 50만원이 이었으나 다음 결산 정리 분계를 누락한 것이 발견되었다. 그러면 누락사항을 반영한 당기순이익은 얼마일까요? 이런 문제 참 잘 나와요. 뭔가를 누락했다. 이걸 반영하면 당기순이익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이게 플러스 요인인가, 이익을 증가시키는가, 감소시키는가만 판단하시면 돼.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자 수익 중에 차기분 선수금액이 있대요. 차기분을 미리 받았는데 그것이 우리 당기에 지금 수익으로 잡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빼야지. 그러면 차기분 수익이니까 당기에서는 빼야 돼. 마이너스. 두 번째 줄. 임대료 당기분 미수금액. 임대료가 뭐예요? 수익이죠. 당기분이래? 그럼 더해야지. 당기분에 수익이니까. 당기분 수익이니까 더해야 되고, 위에 거는 차기분 수익이니까 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빼는 게 8만 원이요. 더하는 게 5만 원이니까 요 두 개를 딱 합쳐버리면 마이너스 3만 원이 되는 거죠. 우리가 마이너스는 이렇게 삼각형으로 쓰면 이것도 마이너스 의미죠. 그래서 50만 원에서 3만 원을 뺀 것이 47만 원이 된다. 16번과 같은 문제는 빼야 되는가, 더 해야 되는가, 요 판단만 하시면 되겠다. 자, 결산의 절차는 문제가 4문제밖에 안 되나요? 해버리죠. 뭐 이거 하고 우리 쉬는 시간 갖는 게 낫겠습니다. 자, 1번 결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회계의 순환 과정에서 우리 결산을 해봤잖아요. 결산은 예비 절차와 본 절차 구분할 수 있습니다. 2번 결산과 가장 관련이 있는 회계의 과정은 기간별 보고라는 과정이 맞죠? 우리가 기간별로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회계 기간의 종료일 기준으로 우리가 장부를 딱 끊어가지고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3번 결산 작업을 통하여 재무제표가 산출된다. 맞습니다. 4번 결산은 현금주의에 따라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틀렸네. 발생주의에 따라 조정하는 거죠. 기중에 현금주의로 회계 처리했던 것을 발생주의에 따라 조정을 하죠. 4번이 틀렸다. 다음 2번 다음 중 기말 결산 시 수정사항이 아닌 거. 우리 기말 결산할 때 뭐 여러 가지 평가도 하고 뭐 수정하잖아요. 자, 건물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기말에 합니다. 이거. 매출 채권 대손 추정하는 거 기말에 합니다. 미지급 비용을 인식하는 거 기말에 합니다. 그래서 차변에 이자 비용 발생시키고 대변에 미지급 비용 이런 식으로. 4번 단기 매매증권 처분에 따른 손익은 기말에 하는 게 아니라 처분하는 날 합니다. 처분하는 날 하지 저걸 처분에 따른 손익을 기말에 하지는 않아요. 4번이 기말 결산 사항이 아니다. 다음 3번 다음에 소모품비 계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러분 소모품비 이거 비용인데요. 한번 날짜를 잘 보세요. 여기는 12월 31일 두 개가 뭐예요? 결산일이고 이거 7월 20일은 기중이죠. 그러면 이 7월 20일 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모품비 차변에 왔습니다. 비용 발생이죠. 상대 개정 과목은 뭐래요? 보통예금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뭔가 소모품을 사고 보통예금에서 이체한 거예요. 소모품비 40만 원어치를 사고 비용 처리한 겁니다. 계좌 이체로 샀어요. 그런데 이날 보세요. 12월 31일 날 소모품비를 대변에 기록했습니다. 5만 원을. 그러면 비용이 어떻게 돼요? 비용은 차변에서 발생하는데 대변에 가는 건 비용을 취소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 개정 과목이 소모품이라는 거예요. 차변이 소모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산 처리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7월 20일 날 소모품 40만 원어치 사가지고 전부 비용 처리했는데 결산일 날 재고를 조사했더니 5만 원어치는 미사용했더라. 그러면 그건 자산 처리해줘야 돼요. 비용에서 빼줘야 되니까. 이게 그 말입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로 가는 손익계정으로 가는 비용, 소모품비라는 비용은 요만큼만 간다. 그러니까 40만 원어치 사가지고 5만 원은 재고로 남았고 35만 원만 단기에 다 소비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손익계산서의 소모품비로는 35만 원이 가는 거예요. 정리됩니까? 자, 그러면 옳은 거 찾으라고 그랬어요. 1번 소모품 구입 시 자산으로 회계 처리했다. 틀렸습니다. 여기 비용 처리했잖아요. 7월 20일 날 소모품비 차변에 적혔잖아요. 2번 결산 시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소모품비는 35만 원이다.
맞았어요. 이게 사용한 거예요. 손익계산서로 갔잖아요. 손익 35만 원. 3번 단기에 사용하지 않은 소모품은 5만 원이죠. 5만 원. 35만 원이 아니라 5만 원이다. 5만 원. 틀렸고. 결산 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소모품은 자산 소모품은 40만 원이 아니라 5만 원. 5만 원. 네, 그래서 2번이 옳다. 자, 다음 자료에 의한 결산 조정 후 당기 순이익이 얼마인가? 네. 더해야 되는지 빼야 되는지 또 생각하면 돼요. 더해야 되는가 빼야 되는가? 아까 어떤 문제하고 지금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결산 조정 전에 당기 순이익이 1,000만 원이라고 여기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번과 2번을 조정해야 된대요. 보험료 선급분. 자, 보험료 비용입니다. 비용인데 100만 원 선급분이라는 건 이게 뭐예요? 차기 것이 있다 이거예요. 단기의 보험료 중에. 그러면 요거 보험료를 단기의 비용에서 빼야 되니까 이익은 항상 이익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이익은 증가하는 거예요. 보험료 선급분이라는 게 뭐냐면 단기에 보험료를 지급했는데 선급분 차기 것이 지급액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기의 비용에서는 취소시켜줘야 된다. 취소시키면 이익이 커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다음 2번 이자 미지급분. 지급해야 될 이자인데 결산일 현재 지급하지 않았다네. 그러면 이거는 이게 비용을 발생시키니까 이익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이건 비용을 발생시켜야 되고 이거는 비용을 취소시켜야 되고. 그래서 취소시키는 건 이익을 증가시키고 발생시키는 건 이익을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 표시하면 돼. 그러면 마이너스 이거 두 개 합치면 마이너스 100만 원. 그러면 1000만 원에서 100만 원 뺀 3번 900만 원이 결산 조정 후에 당기 순이익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익과 비용에 대한 정리도 하고요. 문제풀이도 한번 유형별로 문제풀이 한번 다 해서 정리했습니다.